자, 이제 연속의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자,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 자, 다섯 번째 그 원리 책 펴시고 그 아까 나눠준 거 보고. 자, 네 번째 최대 최소 정리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면 항상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대. 어떤 범위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닫힌 구간에다가 연속이면 항상 이 범위 안에서 뭘 갖는다? 최대 최소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엔드. 그러니까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만약에 함수가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때 뭐냐면, 자, 열린 구간, 자, 또는 뭐냐면 불연속이다라고 하면, 자, 불연속이면 자,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존재 안 한다는 얘기는 알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좀 한국말로 좀 힘든데 않을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최대 최소예요. 예를 보여줄게. 열린 구간이면 왜 안 되냐? 자,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지잖아.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 없습니다. 최대값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대값의 수학적 정의는 치역 중에 가장 큰 원소거든. 그 예를 들어 이런 구조면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사실은 5보다 작은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원소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어. 5에 가깝다라고 해서 그걸 얼마인지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최대값이 없는 거, 최소값은 있는 거. 근데 불연속이잖아. 닫힌 구간이 됐어. 아, 다행인가? 근데 닫힌 구간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숫자에서 불연속이 돼서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함수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소값 존재하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 불연속이면.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이 아니고, 자, 불연속도 아닌 경우다 라고 하면, 자,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바로 최대 최소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20년 동안 가르쳐 오지만 이걸 왜 배우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보면 이제 알아.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물어보는지 알면 되지만 하여튼 그냥 존재한다 라는 정도. 그리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적어두세요. 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은 적어. 자, 일단 열린 구간 또는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가 있다고 해서 닫힌 구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연속이라 할 수 없다 이거죠. 역이라는 건 이제 가정과 변형을 바꾼 거니까.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자, 최대 최소 중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편안히 돼? 괜찮아? 일부러 이해 안 되는 설정을 해보는 건 아니지. 자, 두 번째 이제 사이값 정리.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두 가지 정도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가지 정리뿐만 아니라 이제 연속에 대한 몇 가지 위험도 정리를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은 두 가지 정리가 이제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갈게. 정리해. 많잖아. 설명기 누군데 이거. 자,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얘기를 할게.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기본적으로 닫힌 연속인 경우에서만 사실 다루기 때문에, 자, 여기다 일단 뭐에다 표시를 해주시냐면 연속이라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 자,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는 이런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느낌 뭐냐면, 자, 얘가 함수가 연속인데 a를 집어넣어 fa가 나오고 b를 집어넣어 fb가 나왔대. 근데 a하고 b 사이에, 자, 적당한 함수값 설정하면 그 함수값을 발생시킬 수 있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이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시간에 따른 어떤 사람의 키를 조사를 했대. 어떤 사람의 키를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얼마냐면 168이었대요. 168. 조그마죠? 168.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키를 했더니 178이 된 거야. 178.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뭐냐면 중1과 고1 사이에 170인 시간이 있지 않을까? 사람의 키가 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연속으로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의 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뿅 하고 자랄 수는 없으니까 사람의 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게 고1 때 110이 되니까, 그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중1과, 이게 좀 약간 없어 보이는 예이긴 하지만 사이값 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내가 볼 땐 제일 확실한 해이기 때문에, 자, 중1과 자, 고1 사이에 자, 키가 170인 순간이
존재한다. 자, 이걸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있어. 자, B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어.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적당한 어떠한 자, Y는 K를 잡았을 때 그 K가 함수값이 되도록 하는 자, 적당한 C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C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자, 사이값 정리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시간에 따른 키. 자,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사이값 정리도 외워야 할 거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는 부분에 사실은 사이값 정리를 배우는 목적은 있어. 그나마 최대 최소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근데 함수가 불연속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람이 키가 또 자고 일어나면 애들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고 하잖아. 알아? 잘 때 이렇게 척추가 늘어나서 키가 커졌다가 아침에 계속 다니면 계속 키가 작아지다가 알지? 또 척추 그 사이에 연골이나 이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키하고 잠들기 전에 잘 때 키하고 달라. 약간 차이가 나. 뭐 한 1cm 내외겠지. 1cm가 적겠지만 뭐 차이가 나. 또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 신체 검사한다. 근데 키가 커고 싶다면 하루 종일 누웠을 때 누워있거나 아니면 철봉 같은 데 매달려 있으면은 연골이 늘어나서 진짜 돼. 내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거짓말하지 않잖아. 30. 나와요, Y 어? 무슨 책에? Y 아 그래 Y 그거 우리 찾았어. 그 지수도 진짜요? 과학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중고차로 누가 그게 뭐 한 몇십 건 되잖아. 그게 겁나 많더라고. 겁나 많은 걸 가서 중고로 사다가 깨끗하더라고. A급. 근데 그 사람 한 번도 안 봤대. 보니까 진짜 한 번도 안 봤더라고. 종이 두 개 써. 진짜 한 번도 안 봤더라고. 오, A급. 그래서 이제 집에도 놓고 한 번도 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몇 개는 본 것 같아. 몇 개.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도 안 봤더라고. 자, 다음 가요. 자,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는 부분. 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건데 결론을 미리 적을게. 적어. 자, 부호가 바뀌어야 근이 존재.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 이제 실제 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자, 부호가 바뀌어야 그 범위 안에 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쟤는 이렇게 나고 웃어.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자,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지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라는 건 1차, 2차, 3차, 4차처럼 뭐 몇 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을 다항함수로 하는데 자, 다항함수의 근이 존재하는 곳을 찾는 방법이야. 자, 볼게. 내가 어떤 연속인 함수에 A를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되었어. 부호가 음수가 되었어. 음수. 그럼 내가 여기다 B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냐면 부호가 양수가 되어버렸어. 그럼 분명히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갈 때 0인 곳이 필요하잖아. 근데 함수값이 0이라는 것이 바로 방정식의 해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x에 관한 식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거. 이게 지금 방정식의 해인데 함수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갔으면 분명히 그 중간에 불연속이면은 갑자기 워프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연속이면은 반드시 축과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A를 집어넣을 때랑 B를 집어넣을 부호가 다르면 중요한 건 이거죠. 자,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차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어딨나? 1과 2 사이에 있나? 2와 3 사이에 있는 걸 찾을 때 바로 이런 방법 사용하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뉴턴 알죠? 뉴턴. 왜 사각 떨어진 거 보고 왜 이상한 거 생각하는 그 인간? 그 인간이 좀 이제 좀 다른 어떤 수학적인 뭐 논리를 펼쳤는데 옛날에 어디 학교가 그거를 냈더라고. 내가 일반적인 교육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면 그 간에 반드시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여기 성립 안 하겠지? 부호가 안 바뀌어도 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부호가 안 바뀌어도 이렇게 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성립하지 않고 근데 확실한 건 바뀌면 그 안에 근은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크북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거기서도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예제 문제 설명할게요. 오늘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다. 자, 워크북 꺼내주시고 자, 이제 A단계 레벨 1에 128번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개념을 확실하게 니네가 이해했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아래 주어진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냐? 없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건데 1번 먼저 볼까요? 자, 지금 현재 구간으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0은 어디야? 요점 0부터 1까지는 어디야? 여기죠. 자, 요 범위에서 이 함수가 최대치가 같냐? 불연속이라고 무조건 없는 건 아니거든. 확인을 꼭 해봐야 돼. 근데 보니까 가장 치역이 높은 점이 여긴데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는 최소값은 0으로 존재합니다. 최소값은 치역 중에 가장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자, 최소값은 0으로 존재하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0부터 1까지 범위선 최소는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선생님 x가 2부터 4까지네? 그럼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x값의 범위는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4보다 작거나 같은 자, 요 범위에서는 함수가 연속이고 그죠?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로 존재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듣고 이해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런 게 나오고 자, 최대 최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야, 오늘은 생각하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 이거 그냥 손계산하고 그래서 극한의 연습을 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계속 나와요. 자, 두 번째. 야,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나올 수도 있어. 자, 봐봐. 이 함수의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야, 니네 이거 사실 내가 지금 설명할 건 아니긴 한데 이거 지금 1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중1, 중2 때 배우는 거. 그리고 이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아니면 양 옆에 대입하면 최대 최소 되거든.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 끝인 2하고 4내면 최대되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왼쪽 끝인 오른쪽 끝 집어넣으면 최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왜 나오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교육 과정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실제 이런 시험 나오면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나올 가능성은 적겠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시면 돼. 자, 넘어갈게. 자, 이제 뭐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뭐 증명해라라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자, 프린트에서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원리로 넘어갈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야, 일단은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x 상승 빼기 3x 더하기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릴 수가 없어. 배우긴 배우지. 뒤에 가면 이제 지금 배우지만 근데 이 함수에 1과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고 함수값이 10이 되는 자, F1과 F3 사이에 있으면 보이세요. 이건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봤습니다, 선생님. 자, 1의 함수 구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3에서의 함수값 구하면 27 빼기 9니까 18에 더해서 19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의 함수값이 1과 3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자, 10이라는 놈이 존재한다는 거 뭐 이렇게 직접 대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선생님, y는 10이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분명히 1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 결과가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10보다 작은 결과가 나왔고 자, 3을 집어넣어서는 19라고 하는 10보다 큰 결과가 3,19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일단 그림적으로 봐도 아, 1과 3 사이에 함수값이 10이 되는 점이 이 함수가 다항함수고 연속이다 보니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좀 재미없지만 좀 적어보면 근데 이게 어차피 다 뒤에 사실은 답안지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니네가 한번 봐봐. 증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첫 번째 뭘 써주냐면 자, fx는 닫힌 구간 자, 닫힌이 이hin이 아니지? 그지? 닫힌 자, 구간에서 자, 구간 얼마냐면 자, 1부터 3에서 연속이고 그래서 연속이고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의를 쓸 때는 사실은 1과 3에서의 함수까지 서로 같으면 그 사이라는 걸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 표현을 좀 써야 되는데 자,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이 다름으로 이거 임으로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귀찮지만 증명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낼 게 엄청 많아서 사실은 증명을 낼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에 시험들 보니까 인성들이 좀 없더라고. 자, 의하여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자, 뭐냐면 FC가 자, 10인 C가 열린 구간 1,3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일단 우리가 뭐 다 증명하고 하는 거지만 대략 어떤 느낌이 정도만 좀 이해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됐어요? 자, 그냥 일단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적어봐. 자, 이런 느낌을 한다는 거예요. 연속임을 보여주고 함수가 서로 다르니까 사이값 정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결론을 받겠으니까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자, 이게 10이 되면 C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돼요. 원래 증명이 좀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조금 약간 힘들어. 니네 1 더하기 2인 걸 증명하는 게 힘들다는 건 들어본 적 있지? 1 더하기 1이 2인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좀 힘들어. 네이버에 유튜브에 검색한다.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치? 보통 이제 뭐 다음수라고 해서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 나는 궁금해서 알아봤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나는 수학과가 아니니까 궁금했어. 1 더하기 1이 뭐 해서 거기 가면은 있어. 그 유튜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더라? 미스 같은 건 누군가. 막 그런 막 수학 왜 원주율은 무리수 까요? 막 이런 걸 증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기심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독자로 그렇게 우리 그런 거 왜 해야 돼? 뭐를? 왜 3.14 파이가 원주율이 무리수인 걸 왜 증명해야 되냐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나중에 니네가 대학에서 어느 과를 가냐에 따라 사실은 이제 수학을 사용하는 범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왜 해야 되냐고 얘기하기 참 뭐한데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공대생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켓 같은 거 그 스페이스 X라고 해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로켓 쏘기 전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3시간, 4시간짜리 그 풀 영상을 다 찍어놔.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기 전에 막 가족하고 악수하고 막 이런 것도 해. 가족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차 타고 막 간 다음에 그 우선 딱 타기 전에 가족이랑 마지막으로 만질 수는 없어. 눈으로 인사하는 거야. 그 전에 다 막 안고 했겠지. 아빠 잘 갔다 와 했겠지. 막 이러고 간단 말이야. 타고 이제 딱 발사를 하는데 근데 그 과정하고 이제 걔네들이 안전교에도 들어가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원주율이 3.14니까 그냥 대충 3.14로 싹 그럼 죽어. 그렇잖아. 지구의 원주율 계산해서 에너지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건 최대한 근자값을 구해버리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들이랑 이걸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면. 우리 아빠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문제 볼게. 자, 이제 우리 대표예제 문제. 니네가 하도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도 투덜해서 쳤어요. 자, 대표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리실 분이요. 자, 나름대로 쳤는데도 그 정도는 그래도 잘 보이잖아. 그 정도면. 네. 그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쳤다, 역시.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자, 근데 요거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단글 문제예요. 괜히 니네 집중시키려고 약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거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서술형 버전의 풀이를 적어두는 게 필요하겠지. 자, 일단 먼저 뭐 하냐면 자, 선생님 내가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x-의 1을 대입하잖아. 적지마. x-의 1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f1이 자, 0이 돼서 참인식이긴 해. 근데 우리에게 뭐 어떤 힌트를 제공해주지 못해. 그래서 단순히 x-의 1을 대입함으로써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없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자, 갈게. 자, x가 1이 아닐 때 이거 1 때 양변을 x 빼기로 나눠서 자, fx를 뭐라고 적을 수가 있냐면 x-1분의 루트 x 더하기 8의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지? x가 1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으니까. 내가 양변을 x 빼기로 나누고 싶은데 x가 1일 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x가 1이 아닐 때 자, fx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런데 이 함수가 연속이므로 네가 궁금한 1에서의 함수값을 1에서의 극한값으로 대신 구하는 게 가능한 거야. 이 표현이 없으면 이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상관없이 하고 그냥 극한 구하고 말고 하거든. 근데 반드시 연속이므로 자, fx가 연속이므로 자, 연속이므로 자, 네가 궁금한 1에서의 함수값을 자, 1에서의 극한값으로 대신 구해도 되고 근데 1에서의 극한은 1이 아닐 때 식인 요 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자, 루트 x 더하기 8에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되겠다. 나머지 계산은 또 유리화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1에서의 함수값을 1에서의 극한으로 대신 계산한다는 표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 이거 안 적으면 이제 점수가
별로 못 봤죠. 정리하시고. 자, 이 페이지는 다 서술형 단골로 나오는 소재야. 진짜야. 진짜야. 니네 성적 안 나오면 나도 정말 짜증나. 개빡쳐 솔직히. 아 했는데 시험 문제가 거지 같은 거 했던 거면 나는 어떻게든 니네 성적 나오게 해야 될 사람이니까 괜히 한 문제 집중시키려고 안 판다고. 많이 나와. 랜덤하게 하나 까볼까? 시험지? 랜덤하게? 아니야. 알겠어요. 방사능 확실히. 안 돼.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야, 2학기 때는 정상적으로 다 시험 볼 거야. 니네가 이제 뭐 코로나가 심각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수업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학기 때처럼 중간을 겁나 늦게 보고 기말고사 갑자기 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등간격으로 적당히 볼 거라고 잘. 자, 준비를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시험만 정상적으로 나오길 바라야 돼. 자, 대표 형태로 보도록 볼게요. 아, 얘 컷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궁금해? 80점 이상 세우면 아, 80점 이상의 20명. 얘네 학교 시험 80점 이상의 전교 20명이래. 네? 80점 이상이 전교 20명. 뭐가요? 이건 중간고사 시험. 수학이요? 근데 구성도 이번 시험이 좀 약간 어마어마 나왔어. 80 이상이. 전체 20문제냐? 18문제. 그러니까 18문제 중에 얘기했지만은 12문제는 센 수학 A단계고 6문제는 센 수학 C단계 다음 한 D단계나 2단계 정도 문제라서 전교생이 이걸 다 맞히고 그냥 아니냐? 내가 한 말이 아니면 네가 아니라고 해. 이거는 다 찍어서 맞아야 되는 상황. 객관식 3개랑 주관식 3개를 누가 찍어서 많이 맞히느냐에 따라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그렇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시험이 나왔어. 선생님 저희는 80점 이상이 30. 아니, 자, 그래서 8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워크북에 사실 이걸 관련 문제가 있었었는데 중요한 거니까 잘 볼게.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주기가 4라고 봅니다. 주기가 4다. 봐보세요. 자, 그래서 네가 궁금한 이 10에서의 함수값을 말이야. 자, 6에서의 함수값 또는 2에서의 함수값으로 대신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2020년이니까 예를 들어 2020의 함수값을 구해라. 그럼 그 2020을 4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기가 4기 때문에 그거 뭐 두 번밖에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궁금한 게 F2야. 자, 딱 봤더니 미지수가 2개여서 그럼 F2는 위 아래 중에 위의 식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궁금한 게 마이너스 4 더하기 2에 자, 더하기 B라는 값을 계산하고 싶고 그래서 A하고 B에 관한 식이 2개가 필요해요. 자,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 함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3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기 때문에 3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식에 3을 집어넣고 밑에 식에 3을 집어넣은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식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a 더하기 b하고 밑에 식에 3을 집어넣은 얼마다? 0이 같아야 돼. 이게 보통 이게 하나 능이 빠질 텐데 아마 내가 오타를 친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아니야, 그래, 못하네. 위에 능이 없는데 별로 그냥 필신경 쓰지 말고. 자, 핵심 포인트. 중요한 건 함수의 주의가 4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0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0 집어넣은 결과에 비하고 자, 4에서의 함수값은 밑에다가 4를 집어넣는다. 얼마? 3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집어넣은 결과도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A하고 B에 관한 두 개의 연립 방정식 해결해 주시면 다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자, 주기성을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이제 4로 나온 나머지 해서 나는 궁금한 게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궁금한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 3을 기준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3 대입한 결과도 같아야 되지만 주기가 4다 보니까 0 대입한 결과랑 4 대입한 결과도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라 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아마 워크북 풀다 보면 중간에 있었을 거거든요. 아까 질문한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로 8번적인 문제. 쏘쏘. 자, 뭐 두 번 볼게. 자, 스캔을 뜨다 보니까 사실은 스캔이 좀 그림이 엉망이 돼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주고 이거 보면 그림 다시 그려줄게. 자, 니네 책에는 뭐 잘 나와 있을 테니까 근데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림을 보니까 아마 1,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자, 1,1을 색깔된 공도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바로 아마 함수 fx의 그림을 자,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fx와 gx를 곱한 놈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야. 여기 잠깐 봐봐.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이야. 아이고, 3에서 불연속이냐? 걱정 마.
내가 3에서 염두해줄게. 그 느낌이야. 자, 봐봐.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함수가 곱해져 있는 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은데 뒤에 있는 gx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함수. 얘는 항상 연속이야. 이거 항상 연속이라고. 근데 이 친구는 언제? 1에서 지금 현재 불연속이지. 그럼 너는 1에서 불연속이고 나는 연속이고. 근데 곱한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선 바로 뭐라고? g에 1을 집어넣은 결과가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 친구는 1에서의 자극하니 마이너스 1. 자, 1에서의 함수값은 1. 자, 1에서의 극하는 1이거든. 근데 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연속이랑 자꾸 똑같아서 나는 여기에 g1이고 나도 이것도 g1이고 이것도 g1이란 말이지. 근데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 다 같은 결과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g1이 뭐가 된다? 0이 되셔야 된다. 자, 너는 3에서 불연속이야? 나는 3에서 연속이야. 자,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게 한 방법은 내가 바로 0이 되는 것밖에 불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이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가 곱해졌을 때 자,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거는 앞으로 니네가 한 300번 이상 할 거야. 진짜로. 기출문제도 되게 많아. 이 소재를 쓴 소재가. 내가 쓸게 계속 얘기할게. 구제 줄게. 아이고 2에서 불연속이야. 걱정 마. 내가 2에서 0 될게. 수백 번 들려. 수백 번 들려. 자, 정답은 그래서 2가 정답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 잠깐 봐봐. 자, 아까 니네가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 되게 어려운 주제야. 근데 언젠간 니네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바로 뭐냐면 합성 함수의 불연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 거야. 여기 함수하고 이 함수가 있어서 얘를 합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연속성을 조사를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언제 불연속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아야 조사를 시작을 할 텐데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건 자, 합성함수의 불연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자, fx란 함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래요. 불연속이고 자, gx란 함수가 뭐냐면 x는 b에서 불연속이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함수인 물론 이제 연속이면은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따지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f 안에 gx가 합성되어 있는 자, 이 함수는 언제 불연속인 가능성을 갖느냐. 자, 내가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해를 시켜줄게. 외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자, 이 함수는 말이야 어떤 x를 g에 집어넣고 자, 그 결과를 뭐에다 집어넣겠다? f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합성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초딩 때 그림이지, 초딩 때 그림. 근데 봐봐. 첫 번째 통과하는 함수가 b에서 불연속이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해해야 돼. 여기에 b보다 큰 거를 집어넣거나 b를 집어넣거나 b보다 작은 걸 집어넣게 되면 다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를 이해해야 돼. 뭐 동그라미도 나오고 세모도 나오고 네모도 나오고 말이지. 자, 우리가 지금 요 합성된 거 반대 케이스는 어차피 바꾸기만 하면 이거 똑같은 거야. 자, g를 통과한 결과를 f에 집어넣는 상황이거든. 이해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통과는 g가 b에서 불연속이니까 b보다 작은 걸 집어넣냐 b를 집어넣냐 b보다 큰 걸 집어넣었더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 봐야 돼.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f에 집어넣어서 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fx가 예를 들어 막 x 빼기 1하고 x 빼기 2하고 x 빼기 3인데 이 친구의 자극하는 1이고 함수값은 2고 우극하는 3이어서 같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불연속이라 할 수 없으니까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함수의 불연속 가능성 첫 번째 바로 뭐냐? 아, x는 자, b에서 첫 번째 통과하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자, 이거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자, 근데 이게 A, B라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하고,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하고, 이걸 1번 동그라미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이런 거 가능한 거야. 자,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기다린 함수 F는 A에서 불연속이지. 그래서 A에서 불연속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 이해를 시켜줄게. 자, 지금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fx는 a보다 크냐 작으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이 친구. 다시 자, 뒤에 기다리는 f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다 A보다 약간 작은 걸 집어넣냐 아니면 A를 집어넣냐 아니면 A보다 큰 거를 집어넣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A를 집어넣을 때 주셔야 돼. A를 집어넣을 때. 근데 여기에 A를 집어넣는 게 무슨 얘기야? 내가 어떤 랜덤한 X를 집어넣어서 G를 통과한 결과인 GX가 여기 들어가게 될 텐데 이 함수에는 A를 집어넣어 조심해야 돼. A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통과한 함수의 결과가 자 A가 되는 그런 X들 자 이런 X들을 조사를 해야 돼. 이거 빼고는 불연속일 수는 가능성이 없어.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뭘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가? 자, 이게 첫 번째 함수고 얘가 두 번째 함수예요. 자, 얘가 두 번째 함수예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냐면은 잘 들어봐. 아, 잘 안 보이는구나, 그놈아. 자, 그냥 위로 할게. 네모란 함수가 있었고 세모란 함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합성을 한 다음에 얘가 그러면 언제 불연속인 가능성을 갖느냐? 딱 두 가지만 하다는 뜻이야. 첫 번째 통과한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 야, 나 x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나한테는 1을 근처에 있는 걸 집어넣을 때 조심하라고. 1보다 작은 거냐? 1이냐 1보다 큰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첫 번째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값 있지? 그거 집어넣을 때 조심해 보셔야 돼.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야, 난 x가 2에서 불연속인데 그럼 2 집어넣을 때 조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 함수의 결과가 2가 될 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첫 번째 함수가 통과한 결과가 바로 f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a가 되는 요거 두 개 빼고는 불연속인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야, 이 함수의 불연속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 요 두 가지 x값 있죠? 뭐 이게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x들을 니네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함수가 불연속인지 연속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 좀 해보세요. 정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그럼 반대겠지? 두 번째는 그냥 적을게. 자 G에 F가 들어가는 자, 이런 케이스는 언제 조사를 해주셔야 되냐? 자 첫 번째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는 A를 조사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집어넣는 자 G에 B를 집어넣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자 fx가 바로 뭐가 될 때? 자 B가 되게 될 때 이것들을 조사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주제라 이거를 미리 정리하고 하는 거랑 또 나중에 그냥 문제 풀이만 보는 거랑 좀 달라서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 불연속일 때 조금 불연속 가능성 하나. 자 이럴 때 이거의 불연속 가능성 이거의 불연속 가능성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제목 자체에 그냥 적으면 돼. 불연속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에 그 연속 처음 설명할 때도 얘가 이제 뭐 분모가 0일 때 이제 불연속의 가능성을 갖지만 뭐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이겨내고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 가능성을 가지니까 여기서조차도 연속이 돼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라 근데 이거는 니네가 아마 수능 때까지 계속 뽕 뽑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식 중에 하나니까 이 문제에 대한 자의스톡의 문제를 풀 때 니네들이 힘들어할 표정들이 보이지만 이게 잘 이해해 주시면 니가 이거 왜 배우냐에 대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든. 이거 왜 하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야 함수 f 주고주고 지워주고 이거 x가 1에서 연속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따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문제들이 예를 들어 f에 대한 그림이 주어져. 자 f에 대한 그림이 막 이렇게 주어지고 g에 대한 그림이 막 주어졌단 말이야. 불연속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 합성된 함수에 합성된 함수에 1에서의 연속성 조사해.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크다면 되잖아. 그잖아?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야 이 함수의 불연속성 조사해. 그러면 어디서부터 따져야 될지? 라는 게 애매하잖아. 그때 이걸 하라는 거고. 첫 번째 함수가 불연속인 포인트. 두 번째 함수가 불연속인 포인트를 fx가 취할 때 이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 일단 문제 좀 풀고 근데 오늘 과제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내용을 써야 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개념 정리하는 김에 정리해두는 거니까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표형 10번은 나올 리가 없는 스타일이지만 모르죠 또. 자 2부터 4까지 해서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치에서 구해라. 2 넣고 4 넣으면 됩니다. 2 넣고 4 넣으면 돼요. 넘어갈게. 네. 됐고 한 페이지 거저 먹었어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을 거예요. 자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 그래 그 방정식에 자 근이 존재하는 곳은 과연 어디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우리가 옛날에 고1 때 배웠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조립제법이라 그래서 x 대신에 적당수를 막 넣어서 말이야. 0 되는 걸 자꾸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근데 죽어도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니까 낸 거야. 그러면 이건 언제 도대체 근을 갖지? 부호가 바뀔 때 근을 갖는다. 자, 이 문제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설마 이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무작원 얘기인데 진짜지면 안 되는데. 야, 이건 뭐야? 야, x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근이 존재하냐 물어보는 거거든, 1번 보기가. 근데 내가 지금 이 함수에 마이너스 1, 자 경계를 보니까 뭐 마이너스 1이라든지 마이너스 2분의 1, 0,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1, 2 뭐 어디 사이에 근을 갖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함수에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봐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디 보자. 빼기 1에 더하기 1에 빼기 1이니까 빼기 1. 자 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해. 음수야.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더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1이어서 여전히 음수야. 자 0을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어서 여전히 음수야. 자 2분의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자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1이어서 여전히 음수야. 도대체 이거 부호 언제 바뀌어? 자 x 대신에 1 넣었더니 1 더하기 1 빼기 1 돼서 양수야. 바뀌었네? 바뀌었네? 아 그래서 x가 어디? 2분의 1과 1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뉴턴이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럼 2분의 1하고 1 사이에 4분의 3을 넣어보는 거야. 어? 지금 분명히 이거는 그냥 여단위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였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돼서 지금 아 이게 2분의 1과 1 사이에 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분의 1과 1 사이에 예를 들어 4분의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근데 양수야.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근을 갖는 거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 중간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점 풀 수 없는 방정식도 그 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걔가 한 거야. 걔. 뉴턴.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살아보고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 여담해서 자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라는 거야? 야 근데 진짜 그건 좀 솔직히 좀 뭐가 아니지? 사고가 떨어졌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들이 서로 땡기는 거 아니야? 그럼 솔직히 그건 좀 아니지. 근데 뉴턴이 그 생각을 했을 때 당시에 직업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장이지. 한국은행장. 그러니까 그 영국 통화 그 하는 그거의 장인 시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장이 지나가다가 사고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만원도 만들고 미분도 만들고 많은 걸 했죠. 뉴턴이 없었으면 아마 자 볼게. 야, 연속함수가 함수값들이 주어지면 이 방정식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부호가 바뀌어야 근이 존재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었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로 작은 곳에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랑 0 집어넣었을 때는 부호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럼 근이 없다? 근이 없다? 마이너스 1과 0 집어넣어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근이 없다? 근이 있다는 확신을 못하는 거군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플러스니까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내려왔다 올라서 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갖는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의 시간을 간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을 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자 근데 영화보기 볼까요? 자 0 집어넣었을 때랑 1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x가 0과 1 사이에서도 적어도 한 개의 근 확실하게 3개가 있을지 100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과 2 사이에서 또 부호가 또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x가 1과 2 사이에서도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근. 자 2와 3 사이에선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개?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미니멈 최소 3개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게 바로 대표 10원이고 이게 바로 연속의 끝이에요. 아이 쉽다. 우와, 아빠